7월 8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총 1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모두 285분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구급 공무원 공채 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 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 판매 업체 등 방역 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정부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신 광주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 전남 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되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 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활동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소모임 등을 진행한 경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식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집기 공동 이용과 근접 접촉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실제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해서 국민들께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펴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거나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조의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위생 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 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은 스티커의 부착, 전국 안심식당 온라인 공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외식업계가 함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7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방역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 5급 공채시험과 6월 지방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을 통해 약 40여만 명의 시험을 치루었으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시험장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현재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 종교활동, 식사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을 방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계속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넘겼던 일상의 활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각과 성찰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의료계와 전문 학회가 모인 범학계 대책위원회와 함께 만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의 대응과정 평가를 위한 컨퍼런스를 5차례 개최해서 대응 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역의 기준과 수칙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